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이라고 하고요. 정책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또 정부의 정책들을 평론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논란을 거쳐서 결정이 되긴 했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짜 선별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시에도 그 다양한 업종 또 지역 그리고 개별적인 그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나 매출의 변동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최근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소득이나 매출의 변동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또 지원을 받는 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그 업종에 따라서 100에서 300만 원, 3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고 또 업종별 차이라든지 아니면 업종 내에서의 개별적인 소상공인들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2차, 3차 긴급재난지원 때는 사실은 근로자분들은 제외하고 우선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분들이 일이 감소해가지고 소득이 감소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원받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또 상시직이긴 하지만 특정 업종에 따라서는 장기간 무급휴직에 들어간 분들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특고나 그 프리랜서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는데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들을 스스로 증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정 부분 고려하면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작년 연말 코로나가 지금 세 번째 유행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들을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단순한 논쟁보다는 보편과 선별 지원의 각각의 어떤 대상과 목적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병행해서 추진한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보편 지원이 가지는 장점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빠르면 설 직후에라도 지원을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소비 여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계신데 과거 2차, 3차 때와 같이 그냥 그 단순한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지금도 가능하겠지만 제대로 진짜 그 선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세청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그 이전에 그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뭐 한 차례 더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시점은 5월이나 6월이 빨리 노력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안하는 피해 보상 제도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국세청의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자료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분들 또 앞으로 소득 파악 체계가 확대되면 플랫폼 노동자들 또 시간제 근로자들 또 상시 근로자 중에 무급휴직에 의해서 임금이 감소하신 분들까지도 그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구축할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하신 분이라면 거기에 남아있는 기록과 비교했을 때 2020년도에 실제로 그분들의 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개인별로 그 소득, 즉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인건비나 임대료나 또는 기타 필요 경비들을 제외한 소득 금액이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감소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일정 비율은 사실은 전체 재원의 규모라든지 또 대상자의 규모라든지 실제 나타난 그 소득 감소의 폭을 우리가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정부가 취했던 그 집합 금지나 제한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또는 소득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지원 비율에 있어서도 차등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그 대안은 보편 지원 후에 우리 소득세 체계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공적 이전 소득,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 과세 체계상에서 소득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을 시키고 내년도에 이제 예를 들면 연말정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실제로 그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이제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되면 실제로 면세점 이하에 있는 중산층 이하의 근로자분들이나 또 매출이나 소득이 작은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재난지원금 받은 거에서 다시 뭐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실 거고요. 오히려 코로나의 영향을 적게 받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납부해야 되는 소득 세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지원받았던 지원금을 소득으로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득세로 더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세 체계를 통해서 선별 환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예상되는 내년에 환수를 하게 되고요. 차등 지원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소득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지원한 결과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피해보상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또는 분기 단위로라도 제때 만들어지면 2차나 3차 지원 때처럼 우리가 제대로 선별 지원이 필요했을 때 활용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신다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에 소상공인분들 또는 특고나 프리랜서, 일용 근로자분들을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민간 기업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소득 파악은 그 주체분들께서 제때 우리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지급된 소득을 신고해 주셔야만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고요. 세부담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 안전망에서 지금 벗어나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정말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실업급여나 상병수당 같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때그때 파악되는 매출이나 소득 정보를 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지역가입자로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재산보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도 신고해 주시고 또 자신들의 매출도 이미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자적인 형태로 많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좀 이렇게 그때그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 사회 안전망이 잘 만들어지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데 활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편 지원 후에 선별 환수에 대해서 일단은 제도화하겠다라는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후에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2월에 법제화가 된다면 보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별 환수는 내년도에 가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피해 보상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 6월달 그 종합소득 신고 과정과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또 법제화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때 최대한 논의를 하고 뭐 안 그러면 다시 원포인트로 임시국회를 통해서 선별 환수에 대한 법제화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보상 지원과 관련된 법제화가 신속하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그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상황, 지금의 우리 상황은 국가 부채 비율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긴급재난 지원을 포함하더라도
GDP 대비 50%를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숫자를 보면 이 수치가 이제 기존에 한 1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었고, 또 작년 한 해 동안 그 OECD 각 국가들이 엄청난 재정 적자를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왔기 때문에 OECD 전체 평균은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이 말씀하시는 게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하시는데, 미래 세대의 부담은 과연 누구한테 물어본 거냐? 지금 현 세대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그 미래 세대인데,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부모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기존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뭐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들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지금의 그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 이후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피해 보상, 회복,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하반기 때 우리가 정말 그 OECD 국가 내에서 방역도 잘하고 또 경기 회복도 가장 앞서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